자,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일가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단일가 매매를 하고 설명을 드릴 건데 두 종목을 제가 단일가 매매에서 매매를 했어요. 이 종목에 대한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는지, 이런 자리에서 왜 매수를 하고 이런 데서 매도를 했는지. 매도는 지지와 저항이 입각해서 매도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매수를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이런 자리에서 왜 매수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은 이제 SK증권입니다. 이 상승 이후에 단일가 매매로 들어가고 첫날이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첫날이 하락이 나왔고 둘째 날 밀릴 때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분할로 두 번 잡아서 매수를 했고, 이쪽은 이제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이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날 단일가 매매로 들어가면서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더 밀릴 줄 알았는데 더 밀리지를 않았어요. 3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 단일가가 해제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길래 여기서 이제 다 매도하고 나왔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최저점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찌 보면 최저점을 잡은 거예요. 잡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매수를 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일봉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이쪽은 SK증권이고 이건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자, SK증권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단일가 매매가 들어가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상승 이후에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단일가 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가장 기본적인 걸 이평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에서만 보더라도 5일선을 이탈하지를 않았어요. 5일선 위에서 논단 말이에요. 강한 종목들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입니다. 캔들과 이평선, 이격, 거래량 이런 것들이 완벽한 이해가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단계 높은 매매라고 할까요? 변칙적인 움직임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캔들 거래량 이평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시장이 막 흔들리면 여러분도 같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기본에 입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기준, 새로운 뭔가 정형화 시켜져 있는 기법 이런 걸 계속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캔들 그램 이평선만 보고 매매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기본 베이스는 캔들 그램 이평선이다라는 거죠.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5일선, 5일선은 이탈하지 않는다. 단일가 매매로 들어가더라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급락이 나오더라도 5일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여기서도 급락이 나오더라도 5일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SK증권 같은 경우는 단일가 매매 들어가고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온 자리에서 그 다음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5일선 가격이 되는 거죠. 지금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5일선이 이격을 좁히러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매수할 시점이 언제냐면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5일선의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매수를 했고 여기서 왜 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평선의 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주포들이 단일가 매매로 들어가서 급락을 시키거든요. 급락을 시키는데 무한대로 급락을 시키지를 않아요. 얘들이 딱 그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라인에서 딱 멈춘단 말이에요. 급락이 나올 때 무한정으로 미는 게 아니라 급락이 나오면 어느 시점에서 딱 멈춥니다. 물론 더 밀렸다 가는 경우도 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멈추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단일가 매매 첫날에 급락을 시키는데 왜 그 시점까지 급락을 시킬까를 계속 분석을 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선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과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전일 대비 마이너스 11%에서 저점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6%에서 저점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점이 잡히는 라인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주체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겁니다. 저는 보는 관점은 이평선에서 이런 가격들 라인을 이탈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 게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단일가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공감을 좀 못하시고 계속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매매를 하고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냐면 단일가 매매로 들어갔던 종목들,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단일가 매매로 진행되는 종목들이 3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면서 5일선을 이탈하는 종목과 이탈하지 않은 종목을 구분을 해서 복기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답은 이평선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답을 알려드리든지 뭐 댓글이 많이 달리면은 댓글에 제가 답을 알려드리든지 할게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단 한 번도 안 알려주고 한 게 없어요. 다 알려드렸어요. 다 알려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쉽게 알려주니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또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초보자라고 봐주고 직장인이라고 봐주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봐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젊다고 봐주지 않잖아요. 주식시장은 고수나 하수나 중수나 할 거 없이 1대1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초보라고 해서 봐달라 뭐 이런 거는 좀 통하지가 않습니다. 좀 기본에 맞춰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준 양봉이 나왔을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 양봉이 나온 이후에 행보에 이렇게 N자의 목표치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제 영상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왜 그 자리에서 매도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했고 이런 자리에서 왜 매도했는지는 일봉에서 차트 분석을 해보시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률이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1%, 12%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8%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개별주 패턴 매매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런 저점 잡아서 매도하면 12, 3%에서 매도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최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고점에서 판건 한 18%, 20% 가까이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지수 상승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패턴주들, 중형주들이 좀 중심에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수혜받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과 원칙이 입각해서 매매를 했다면 수익 내고 나왔다면 그게 5%든 10%든 30%든 너무 관여하지 마셔라. 제가 매수해서 10%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제가 10%에서 수익 내고 나왔다고 영상 올리면 그 밑에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 줄 알아요? 대표님이 매도한 종목 제가 사서 전 상한가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댓글이 많이 안 달리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매매 관점이 다 있기 때문에 누가 매매를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 중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거든요. 시장의 돈은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나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 조금 주식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다고 하면 당장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공부를 하셔라. 제가 캔들 그리랑 이편선 지지와 저항, 주추세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7가지 패턴 이야기를 주구장창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7가지 패턴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추세 매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중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장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윙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냥 쉬운 것만 이야기해요. 기본적인 매매 방법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감각이라는 게 생겨요. 그 감각이 생겼을 때는 제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감각이 생기고 나면 이제 시장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 시장에 따라서 때로는 5일선 이탈할 때 매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5일선 오기도 전에 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응용으로 가는 거죠.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복을 하다 보면 감각이 생기고 그 감각에 의해서 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또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큰 손실을 본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영상을 시간이 되면 만들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가지고 조금 매수 타점을 빨리 잡았는데 본인의 기준과 원칙을 잘 세우고 기준과 원칙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좀 만드셔라.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좋아진다. 큰 파도가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파도가 왔잖아요.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큰 파도가 온 거예요.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잔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올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큰 파도를 못 먹었잖아요. 이 큰 파도를 못 탔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한 다음에 수없는 잔파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타야죠. 그 물결을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지나간 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으로 올 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라. 헌터스쿨 수강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양봉에 대한 기준을 조금 높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좋기 때문에 예전에는 양봉 하나만 나와도 기준 양봉으로서 매매를 했잖아요. 지금은 센 종목들은 어때요?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고 상한가 2방
저점 대비 30%만 나와도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면 기준양봉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시장이 어때요? 기준양봉이 나온 시점에서 상한가 가고 또 상승이 나온다. 추가 상승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기준양봉의 기준도 60%짜리 기준양봉을 잡든지 이 기준양봉의 기준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왜?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기존에 해오던 기준양봉을 무조건 바꿔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양봉의 기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장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분석을 해보시면은 기준양봉 이후에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격 조정 없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매매하자. 큰 파도가 한번 일었기 때문에 잔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올 거다.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모든 사람이 다 잡기를 원합니다. 잡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라. 공부를 하시는데 너무 고급 기법만 찾아 헤매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시고 그 기본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복기를 많이 하시면은 시장의 트렌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오던 매매 또 꾸준하게 갈고 닦으시면은 기회가 온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승부를 보자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